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2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쪽 뭐 수원시, 성남시 뭐 이런 쪽 아파트 가격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들, 인구는 많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지역, 이런 지역의 물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들마다 다 분석하고 있지만 오늘은 경기도 쪽 사건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보는 사건이고 벽적골 2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청소는 9층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5평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9.3평. 전용 면적 15평인데 대지권이 9.3평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대지권이, 그 아파트 부지 면적이 조금은 큰 편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와 소유권과 채무자는 같은 사람, 즉 집주인이 살면서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담보로 어떤 은행으로부터,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채권자가 뭔가 만족이 안 돼서, 채권 만족이 안 돼서 경매로 팔아서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매에 이르렀고, 입찰 14일 전이고, 감정가는 1억 9,300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8월 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7개월 정도 만에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무난한 평균적인 시간이 걸리면서 진행된 사건이다. 자, 경매가 접수되고 이 사건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내가 이러이러한 관련이 있어 라고 신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건 접수 내역 자체가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해관계자 수도 적고 이 경매 사건 진행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관계자 수도 적고 권리신고나 신청행위 할 것, 또는 경매 진행에 채권자가 뭔가 더 추가적 요구를 할 것 등등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송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크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낙찰받은 이후에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점유자 같은 그런 사람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접수 내역을 봅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 제출 등은 당연히 진행돼야 될 절차고, 채권자 야간 송달 신청서, 채권자 열람복사 신청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에 보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채무자, 이자 소유자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바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그렇다면 채무자, 소유자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고 진행하면 되겠다. 자, 보시면 접수한 어떤 접수 내역에 비해서 밑에 근저당권자의 수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와는 성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받았네요. 사는 날 2003년 그날
매매 잔금을 치르는 날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가장 빠른 이 근저당, 자,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날짜 2003년 4월 29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보다 후순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모두 사라진다. 모두 말소된다. 뭐 말소될 권리들이지만 대략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근저당 이 이후에는 모두 소멸되죠. 자, 상속이 한번 됐습니다. 상속되고 현재의 소유자로 상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재 근저당 뭐 같은 은행인지 다른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은행으로 보입니다. 그 은행 근저당이 추가적으로 뭐 1200, 600, 700 아주 소액의 금액들이 계속 근저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흔적들을 보면 큰 돈도 아닙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급박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수가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은행 하나뿐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실제로는 그냥 은행 하나뿐입니다. 은행. 그 외에는 기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세금이나 기타 뭐 가압류 이런 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 신청도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게 되면 그럼 매수인은 어떤 부담을 안게 될 것인가? 자, 등기 상황에 인수할 사항은 없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는 뭐 은행 하나밖에 없는, 자, 은행이 또 말소 기준 등기였다. 자, 관리비 당연히 연체 가능성 있습니다. 자, 연체 가능성 있죠. 자, 이 관리비는 어느 정도 연체되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를 사전에 알고 경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점유자는 누구냐? 자, 소유자이자 채무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의 신청을 하고, 이것은 잔금 납부 후 약 1에서 3개월 정도 명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합의를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 이하에서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돈을 주고 평화롭게 그 건물 인도를 이전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점유 이전이 가장 좋다는 거죠.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물건 호가입니다. 뭐 2억 1천, 2억 4,500, 2억 5천, 뭐 2억 1천. 자, 1층 2억 1천 호가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중증은 2억 4천 정도. 그리고 좀 고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뭐 2억 5천 정도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보면 이게 작년 거래입니다. 작년에 쭉 거래가 이어옵니다. 뭐 한 달에 한 5개, 6개 뭐 이렇게. 간혹 적은 달도 있지만 비교적 평균적으로 한 4개, 5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오다가 2019년 11월부터 12월 이때 좀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2020년 와서 2020년 1월, 2월 달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2억 초반에서 중반으로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 3월달, 이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이 3월에도 심지어 거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거래는 있었고, 이 거래 가격을 보면 2억 3천, 3천, 4천, 이 가격을 보면 실제 최근에 있었던 거래 가격에 비해서 금액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작년 거래 가격인 1억 후반대, 1억 8천, 1억 7천, 2억 뭐 이런 1억 후반대 금액에서 연말 거쳐서 연초로 오면서 올랐던 그 금액이 전혀 흔들림 없이 3월 달에도 기록되었다. 다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다. 즉 매도자들은
시장의 어떤 열악한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은 전혀 없고, 꼭 사고자 한다면 매도자의 호가 수준은 줘야만 살 수 있는 어떤 그 매수의 힘이 균형을 이룬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인가? 거래 가능한 금액의 지점이 어느 정도인가? 자, 감정은 이 가격. 물론 작년 8월 정도에 감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일 겁니다. 그때는 이 정도 줘야 매매가 가능했으니까. 다만 올 초에 와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다. 자, 이 흔적을 봤을 때 이 흔적을 똑같이 지켜볼 입찰 경쟁 예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해를 넘기면서 뭔가 호재 또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또는 매수의 그 균형점이 무너졌다.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즉 가격이 오르고 호가를 더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경쟁자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도 진짜 집을 사야 된다면 이 정도 가격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에 맞게끔 이익이 남는, 경매로서 이익이 남는 어느 정도의 낙찰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대입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인근 낙찰 사례. 자,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해 있고, 저는 이 지역을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신도시처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단지들이, 다양한 이름의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모여있고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 밀대가 높겠죠. 자, 이런 지역은 아파트 낙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사한 금액대와 시장에서 비슷하게 평가받고 있는 유사한 아파트 두 개를 뽑아보니까, 자, 최근에 있었던 신나무실 주공 그리고 쌍용, 2019년 12월 24일과 12월 3일 이때쯤은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아파트의 흔적을 봤을 때 이때쯤은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쯤에 낙찰됐던 물건들입니다. 따라서 불과 3개월 정도 전이니까 그 3개월 전과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 사태 외에 부동산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할 시간적 거리는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이런 흔적들을 보고 지금 이 물건에 입찰할 우리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금액보다 조금 더 쓰면 당연히 낙찰이 되겠죠. 자, 97년도와 98년도의 건축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18.1평,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8층 중에 18층이고 하나는 1층이었다. 남서향과 동향.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모두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들도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전에 감정됐던 물건으로 입찰을 붙였다. 그때 2차까지 유찰됐다는 거죠. 즉 1차에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았을 때 바로 그냥 더 서서 낙찰받는 것이 경매로서 큰 이익은 없다라는 판단이, 모두의 판단이 있어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 유찰됐고, 그리고 막상 경매 입찰을 하니까 62대 1과 19대 1. 자, 62대 1과 19대 1. 자, 이 숫자는 경매 아파트 경쟁률로서 일반적이지 않다. 자, 이쪽은 뭔가 폭발적인 시장의 변화가 있거나 대단히 큰 호재가 나타났을 때 경매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고 인기 있는 아파트지만 이렇게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지금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이웃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입찰을 한다면 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 보이는 19대 1 정도의 경쟁률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19대 1 정도의 경쟁률만 되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매 시장에서의 아파트 매입가, 매매와 경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감정가 2억 1,500가 2억 1,000인데 낙찰가는 2억 2,560, 2억 437만 원. 거의 감정가에 근접하거나 실제로 이거 주공은
감정가를 넘었습니다. 유찰시켰다가 감정, 그리고 2차 유찰, 가격이 내려갔다가 실제 낙찰가는 이 감정보다 더 높게 형성되었다는 거죠. 62대 1의 경쟁률이 되면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경쟁 심리가 만나서 거의 매매와 근접한, 거의 매매가를 넘어서는 이런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는 거죠. 낙찰가율은 98.1%와 97.3%. 자, 이 가중평균 구해보니까 97.8% 정도 됩니다. 매도가 하한가 2억 3천, 우리 적백골 2단지 주공 이거 적용해보니까 2억 2,497만원. 자, 요거 약간의 어떤 들어갈 명도 비용이나 경쟁 상태를 약간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계산해보니 예상 낙찰가는 2억 2,647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똑같이 2억 4천을 적용해보면 2억 3,600. 상한가, 하한가는 왜 있느냐? 사람들마다 이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조금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우리가 보통 평당 얼마 정도 해요? 라고 어떤 부동산 사무실에 물으면 보통 평당 1,000에서 1,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1,000과 1,100 이것이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거죠.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거래 가능한 금액 범위, 그 낮은 가격, 높은 가격,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이렇게 예상되는 낙찰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2억 2,600에서 2억 3,600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